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들어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렸었거든요. 남편은 혼자 다 할 필요 없다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외 형님에게도 좋은 인상 보여주고 싶어서 혼자 다 하는 욕심을 부렸었죠. 결론적으론 내가 엄청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지만서도요. 시부모님은 참 이상합니다. 트집을 잡고 싶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맛이 없어 그런 건지 몰라도 제 성의는 뒤로 하고 잔소리만 늘어 놓았었거든요. 만일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시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지 마세요. 절대 좋은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은커녕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 듣기 일쑤이니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 생신상 정성껏 차렸으나 결국엔 갈등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결혼 전에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한 이유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일찍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가게 덩치가 좀 큰 편이어서 졸업 후 바로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요리에 대한 관심과 재능은 오롯이 저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서 요리 잘하는 유전을 물려받으셨고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조달하셨고 장부터 시작해서 조미료 하나하나 어머니 손이 안 가는 게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요리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 또한 요리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요리 자체를 매우 사랑하며 잘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독립을 해서 샐러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상 잠시 하는 것뿐이고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면 저는 또 다시 어머니의 반찬 가게로 일터를 옮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 제 샐러드 전문점은 매우 잘 되고 있고요. 단지 주문이 많은 편이라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저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있었기에 결혼했을 때 처음 맞는 시부모님 생신상은 제 손으로 꼭 차려드리고 싶었었어요. 형님에게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다고요. 처음 제 말을 들었을 땐 형님은 좀 의아해하긴 했었습니다. 제 직업을 잘 모르셨던 것도 있었고 당시에 제가 샐러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간단식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괜한 일 하는 건 아니냐고 저를 걱정한 듯 했으나 오묘하게 비꼬는 듯한 말투가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괜한 일 벌려서 자기 입장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섰다가 자기까지 욕먹이게 하는 건 아니냐고요. 잘 보이려는 마음은 이해되나 자기까지 흠 잡히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게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었죠. 그래도 저는 정성을 다하고 싶었기에 시부님 중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고 음식 솜씨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겠다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에 올라간 음식들은 정성 그 자체였었습니다. 성게 미역국, 소갈비찜, 각종 전들, 꼬막무침, 삼색나물, 그리고 구절판까지. 제가 생신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총 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생각에 힘들 줄도 모르고 음식을 해댔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수고했다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었고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누구를 초대하고 게다가 그냥 초대한 것도 아니고 첫 결혼하고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린 거면 적어도 잘했다라는 말 정도는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였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시간 낭비, 재료 낭비, 노력 낭비를 했는지 아직도 제가 제 가슴을 쳐댈 정도로 멍청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맛보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갈비찜이 좀 질기다. 미역국은 소고기를 넣고 끓여야 제맛인데 성게가 웬 말이냐.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종류별로 다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꼬치전을 좋아하는데 왜 그건 보이질 않느냐.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묻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절판은 이건 영 먹기 귀찮아서 손이 가질 않는다 등등. 비난을 넘어서 제게는 타박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종류는 모두 다 남편에게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시보님 좋아하신다 해서 메뉴를 정했었던 거였고요. 절대 하나도 제 마음대로 정한 메뉴 없었습니다. 기분 제대로 잡치더라고요. 그제서야 괜한 일 하는 거다라는 형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더 놀랬던 건 제 음식을 맛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타박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투였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드렸을 때, 결혼 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눴었던 시어머니의 말투와 결혼 후 며느리가 된 상태에서 나눈 말투는 180도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 나 이제 며느리구나. 이제 시어머니는 내게 예의 안 차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모습 남편은 알았기에 장도 혼자 다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사람인데 좀 좋게 말할 수 없는 거냐 싫은 티를 좀 내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드니까 시어머니는 그럼 입맛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겨 넣으라는 거냐고. 니들 젊은 애들이 이런 슴슴한 맛이 입에 맞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건강한 음식도 물론 좋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입맛에 맞게끔 감칠맛 제대로 나는 그런 음식에 더 입맛이 맞아져 있는데 이건 내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닌데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 화를 다 내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상에서 말입니다. 엄마 입맛 아는 놈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맞지도 않는 음식을 입에 우겨 넣으라는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장식에만 힘쓰고. 예, 아가, 너 이렇게 음식 장식에만 힘쓰는 거 아니다. 물론 건강한 음식 해주려는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른들 입맛을 고려해야지. 맹숭맹숭하고 입에 들어가면 자고로 음식엔 감칠맛이 있어야 하는데 너 미원 넣었니 안 넣었니? 미원 조금만 넣었으면 감칠맛이 살았을 텐데. 아이고 에이 입맛만 타버렸다. 기대 잔뜩 했더니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야? 그 당시 기분이 좋았다면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은 구구절절 다 맞는 거다라고 반성을 했다면 그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물론 제 음식이 시보니 입맛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원이 몸에 좋은 조미료도 아니고 정성으로 제가 직접 차려드렸으면 글쎄요. 설령 입맛에 맞지 않았다 한들 그 자리에선 드시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난리치는데 형님도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동서가 고집을 부리더라. 혼자서 다 알아서 한다 했는데 노빠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소리 치길래 잘할 줄 알았는데 좋은 날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낼름 분위기를 반전시키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죠. 나선 제가 잘못이고 미원 들어간 음식이 입맛에 맞는 분들인데 괜히 고급 재료들과 고급 조미료 쓴 제가 잘못이죠. 하물며 형님은 제게 이런 소리까지 하더군요. 동서, 어머니 말씀 기분 나빠하지 마. 이건 동서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 입맛 까다롭다고.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냥 옛날 방식으로 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얼굴 구기고 있으니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불편하네. 얼굴 좀 펴. 동서가 다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얼굴을 구기고 있어? 표정 관리 안 하니? 여기저기서 핀잔을 주는데 참 이런 게 며느리 입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야속했고 형님은 얼마나 간사하던지 발등 제대로 찍어서 욕을 사서 먹고 있구나 싶었고 내 다시는 당신들 위해서 음식 하나 어디 한번 보자라는 속으로 다짐까지 했었네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 없는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오직 남편만 기껏 준비해서 차렸는데 잘 먹겠다고 고생했다고 하면 안 되냐는 말만 되풀이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 쭉 내밀고 음식 타박하기만 바빴죠. 마음은 너무 상했지만 두 번 실수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 탓이라 생각하고 저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초반 시아버지 생신상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역시 시어머니 생신상도 차려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타박 들었는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질 행동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며느리고 동선이 저는 시어머니 생신상은 원래대로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인 그 주 월요일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에서 준비를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도 어머님 생신 동서가 하는 거지?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엔 동서가 음식하는 거 어머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겠다고 하네. 그리고 토요일에 생신상 받으시고 주무시고 일요일에 집으로 넘어가시겠다 하더라고. 그러니 동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제가요? 아니요 형님. 지난번 아버님 생신 때 그런 타박을 들었는데 어디 감히 제가 또 요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2번 실수하는 거죠. 그냥 원래 하던 식으로 식당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형님이 주도적으로 그동안 하셨으니 예약하시면 저는 돈 입금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럼 어머니 생신상은 차리지 않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어머니 서운해 하시겠다. 아버님 생신상은 그렇게 정성으로 차렸으면서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동서, 다시 생각해봐. 이번엔 어머님이 음식 지도하신다잖아.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었는데 저도 싫어요. 그냥 안 하려고요.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 우겨 넣는 것보단 그냥 식당 가서 깔끔하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형님에게 그리 말하고 난 뒤 한 30분쯤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당신 생신상은 차리지 않느냐고 서운하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미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느 주변에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렇게 타박할 땐 언제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생신상 직접 차려드린다 했다고 자랑을 하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아우 주변에 다 이야기했어. 네 이모들도 올 거야. 내가 지난번 네 시아버지 생신상을 네가 차린다고 자랑을 했더니만 물론 음식 맛보기 전이어서 나는 잘할 줄 알고 뭐 아주 대단하게 자랑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네 이모들도 다 참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음식하는 봐줄 테니 이번에도 네가 차려라. 그리고 이모들 앞에서 시어머니 생신상 둘째 며느리가 차려주는 모습 보이면 좋을 거 아니야. 음식하는데 겉모습에만 치중한다고 했었던 시어머니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날 기억이 생생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모님들에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 아주 좋은 척, 겉모습 보기 좋게만 치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그리 비난했던 제 음식들과 지금의 시어머니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자식들은 편히 앉아서 제가 차린 밥 먹고 저는 땀 범벅으로 일해도 결국 음식 타박밖에 못 듣는데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땐 저도 잘 몰라서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린 거였는데 제가 엄청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다신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모님들에게 좋아 보이게 하려고 다시 땀 범벅대고 싶지 않네요. 외식 후에 형님이랑 반씩 계산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 좀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긴 했어요. 당돌하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다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듯이 둘째 며느리가 아니면 첫째 며느리를 활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 다음날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조금 저를 원망하는 눈치이긴 했어요. 한동안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음식하느라 힘들었었는데 바로 1년 전부터 외식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제가 시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릴 수밖에 없는 도화선이 되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모님들에게 이미 자랑을 다 해놓아서 어쩔 수 없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에게 생신상을 받아야겠다고요. 아니 그럼 그런 상황을 제대로 말을 해주던지 저를 말리던지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까 며느리 도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만일 시부모님이 그런 성향이었다면 형님이 미리 제게 귀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님은 자기가 장 다 보고 할 테니 와서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시부모님 입맛에 맞게끔 하는데 일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 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파 한 단 다듬기가 싫었습니다. 나랑 같이 해줘. 혼자 하긴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음식 꽤나 하더만. 내가 가는 볼 테니까 동서가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알았지? 저는 그냥 말없이 형님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고 끊었죠. 길게 말하면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미원 3봉지를 산 뒤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원 3봉지를 형님에게 퀵 배달을 시켰죠. 메모는 간단했습니다. 일손 따윈 필요 없습니다. 미원 3봉지면 어머님 아버님에 만족해할 만한 생신상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퀵을 받은 형님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일이 조금 커져서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일을 해결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시댁에 가서 그리 말을 했다 합니다. 만일 자기가 정성으로 뭔가를 준비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나무라기만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지금 아내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단 처음부터 그렇게 빗들어지게끔 마음을 먹게 한 부모님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최근 일이 하는 일이 힘들어서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아들 면목 없게 하실 거냐고. 계속 이러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결국엔 성의 없는 사과를 제게 했지만 저는 그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화를 내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를 하셨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은 아내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냥 빨리 정리하자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쩌냐고. 제발 좀 며느리라고 해서 깔아뭉갤 생각하지 말고 아들 위에 부모님이 조용히 계셔주시면 안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하거든요. 그 말에 되게 무성의한 사과를 하신 거였죠. 결국 시어머니 생신상은 한정식집에서 했고요. 형님과 비용 반반씩 부담하면서 깔끔하게 시어머니 생신 치렀습니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 해서 분란을 일으켰죠. 저도 며느린 처음이고 시부모님을 대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시부모님 생신은 절대로 차려드리지 않기. 만일 차려드려야 한다면 미원을 한 주먹씩 넣을 것.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